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알람보다 먼저 깨어난 이유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촉이었다면 아마 이 소식을 들으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무대 뒤에서 불쑥 터져나온 한 문장,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때가 오면 두 개의 티어1 거래소, 바이낸스와 크라켄이 파일을 상장할 것입니다. 이 말이 던져진 순간 수천만 명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공허한 바람잡이가 아닙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굵직한 변곡점을 유독 정확한 타이밍에 짚어온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 코사시 씨의 직접 발언입니다. 시장이 오픈 메인넷에 단 한 걸음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동안 업계의 양대 거인 이름이 한꺼번에 소환되자 진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진공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코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활성 이용자 규모 5천만 명을 넘긴 파이 커뮤니티가 닫힌 생태계에서 실제 금융권으로 건너가는 결절점, 바로 그 순간에 맞춰 나온 신호였으니까요. 수년간 파이의 가치는 늘 논쟁 속에 있었고 거래는 폐쇄형 메인넷 내부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국제거래소 상장을 암시하는 그 어떤 미세한 징후라도 역사적 전환점으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코사시 씨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 소문의 차원에 가둬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슈를 두 개의 렌즈, 즉 기술적 증거와 의도된 커뮤니케이션 전략로 교차 검증하며 무대 뒤편에서 실제로 무슨 준비가 진행 중인지 그 촘촘한 결을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큰 폭풍은 압력차가 켜켜이 쌓일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코사시 씨의 발언 직후 커뮤니티 곳곳에서 포착된 일련의 단서들이 바로 그 균열이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이는 스크린샷과 코드 조각, 그리고 블록 익스플로러 상의 수상한 흔적들, 바이낸스와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말로만 떠다닌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용 소스 파일과 데이터 안에서 텍스트로 존재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폭발을 예고하는 연막과 시그널의 정교한 배치일까요? 그 수수께끼 같은 코드라인들은 파이 코어 팀의 기술적 준비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더 본질적으로 바이낸스와 크라켄은 정말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파이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기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를 두 갈래로 정리해봅시다. 첫째, 코사시 씨의 발언과 유출이라고 회자되는 기술적 증거들 사이의 상관관계. 둘째, 그 움직임의 이면에 깔린 반대 관점과 전략적 요소, 즉 이 모든 걸 냉정하게 바라보는 틀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코사시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공식 코어팀 멤버가 아니지만 커뮤니티에서 신호 제공자로 묘사되는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관찰자이자 분석가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이낸스와 크라켄이 파일을 상장할 것이라고 단언했을 때 커뮤니티가 들끓은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끓음이 단순한 열광으로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곧바로 기술적 발견들이 연료처럼 투입되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커뮤니티에 공유된 스텔라 익스플로러 캡처에는 바이낸스 데포지트와 크라켄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 개의 지갑이 포착되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텔라 레이어에서 관측되는 특정 활동은 파이의 내부 준비와 의미 있게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스트, 스테이블코인, PY라는 이름의 파이썬 스크립트 조각이 회자되었는데 그 안에는 값진 디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RPC 연결 설정이 파이의 공식 인프라로 지목되는 RPC, P, Network, IO를 가리킨다는 점, 이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퍼블릭 테스트넷이나 로컬 환경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와 닿아 있는 공식 RPC 게이트웨이를 타고 실험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단순 장난이 아니라 권한 있는 테스트를 수행 중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 스크립트 안변 수명에는 스테이블 코인, 프라이스, 패킹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로 31만 3,159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싼 13,159 커뮤니티가 집단적 상징으로 공유해온 그 수치와 포개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낸스, fetch, 태그, 크라크, fetch, 티커 같은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CCXT 유형의 라이브러리에서 거래소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흔히 쓰이는 함수명과 구조죠. 코드가 말하듯이 이 테스트는 외부 시세를 읽어오는 행위와 때려야 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맞춰봅시다. 왜 하필 바이낸스와 크라켄일까요? 그건 선택이자 메시지입니다. 바이낸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이며 유동성, 사용자, 거래량에서 압도적 1위인 글로벌 대중시장 관문입니다. 상장 순간 곧바로 깊은 물이 열린다는 뜻이죠. 반면 크라켄은 미국 유럽 규제권에서의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스탠더드로 이름이 난 정통파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상장은 법적 정합성과 보안 신뢰도를 통과 증명하듯 보여줍니다. 코사CC가 두 곳을 나란히 언급했다는 건 글로벌 리치와 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겨냥하는 양동 전략, 즉 대중시장 바이낸스과 규제 시장 크라켄의 쌍끌이를 시사합니다. 기술적 증거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공식 RPC를 경유해 외부 가격 피드를 읽고 이를 스테이블 메커니즘 실험의 축으로 쓰는 그림. 이건 오픈 메인넷 당일 완전 변동 프리, 플로우트로 던져 넣어 대폭등 대폭락을 부르는 방식을 피하고 초기 가격 충격을 흡수하는 정교한 완충 장치를 준비한다는 시나리오와 정합합니다. 목표가의 13,159, 상징값 주변에서 5% 내외의 허용 오차를 두고 변동을 관리하려는 설계라면 그 앵커는 신뢰도 높은 티어1 시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이건 대규모 론칭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움직임이고 코사CC의 발언은 그 움직임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관리된 출구를 위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브리징의 최종 단계를 밟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냉정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바이낸스 크라켄이 파이에 관해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티어1 상장 절차는 혹독합니다. 바이낸스는 투명한 팀, 작동하는 프로덕트, 큰 활동성, 커뮤니티, 유동성 보장, 명확한 법률 의견을 요구하고 크라켄은 여기에 더해 보안 감사와 특히 미국 규제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드, 누구든 변수에 비난스나 K레켄을 붙여 모의 테스트를 돌릴 수 있다. 스텔라 익스플로러의 라벨, 블록체인은 누구나 주소를 만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공식 확인 없이는 법적 의미가 없다. 거래소의 침묵, 발표할 게 없다는 뜻일 수 있다. 이 반론들은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허공의 희망으로 질주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단순 모의로 치부되기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다시 한번 핵심은 공식 RPC입니다. 개인 개발자가 장난삼아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면 보통 공개 테스트넷이나 로컬호스트를 씁니다. 실제 네트워크에 붙는 공식 R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건 내부 권한 혹은 적어도 내부 협력을 전제합니다. 또한 하나만 있으면 우연이라 치부하기 쉬운 단서들이 두 겹, 세 겹으로 맞물려 나타났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발언과 코드, 그리고 익스플로러 레벨의 흔적이 시간차를 두고 서로를 보강하는 모양새. 이건 NDA와 규정이라는 벽을 정면으로 넘지 않으면서도 커뮤니티에게 방향은 맞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통제된 유출의 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코사CC가 남긴 몇 가지 트릭과 인트리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이 판이 완전한 투명천하가 아니며 크나비는 늘 물밑에서 조율된다는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짚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릭이란 기술적 사전 준비, 예컨대 API 브리지의 완성, 외부 시세 연동과 호환성 검증, 상장 직전 단계에서 필요한 운영 리허설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거래소와 프로젝트 양측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파이는 사용자라는 금맥을 쥐고 있고 상장 순간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신규 KYC 유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선 획득 비용이 큰 손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죠. 양측이 조용히 데이를 준비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지형을 바라보면 우리가 목격하는 건 고립된 루머가 아니라 대규모 출시라는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들입니다. 코사CC의 암시적이지만 구체적인 어휘 선택, 공식 RPC를 경유한 외부 데이터 참조, 프라이스, 패깅을 실험하는 스크립트 구조, 그리고 바이낸스, fetch, 티커러, KLA큰, fetch,
티카라는 노골적 함수명, 이 일련의 요소들은 언제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더 이상 모바일 채굴 앱의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직접 맞물릴 준비를 마무리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드라인 하나하나가 5천만 커뮤니티라는 거대한 섬과 바이낸스 크라켄이라는 두 개의 심해 항만이 자리한 국제 금융 대륙을 잇는 교량의 리벳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조금만 더 참자는 덕담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향한 시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닫힌 상자 안에서 성장해온 초대형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가 엄격한 규제와 치열한 유동성이 공존하는 실물 금융시장으로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가? 파이가 API 테스트와 시장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교차 배치하며 바이낸스 크라켄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방식은 앞으로 등장할 대규모 사용자 보유 프로젝트들의 전범된 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의 단계는 길어 보이지만 대개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구름의 층이 얇아질 때 폭풍은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직전의 고요 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최종 확인은 거래소의 공식 발표로만 가능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증거들을 맥락 속에 배치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조각들은 기술 전략 시간표가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정교하게 정렬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이낸스와 크라켄의 실제 상장을 가리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연출된 리허설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어질 결정적 장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끝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신호는 보통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우리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